안녕하세요. 피부과 전문의 심현철입니다. 이번에는 여름철에 피부가 좋아지기 위한 꿀템 두 번째 주제입니다. 바로 모공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자, 부시미 여러분들, 여름만 되면 거울 보기 싫어지는 분들 계시죠? 자, 번들거리는 이마, 점점 도드라지는 모공, 코 옆에 가득한 이 피지까지. 왜 나는 여름만 되면 이렇게 피부가 더 지저분해 보일까? 이런 고민 정말 많이들 하십니다. 근데 여기서 발상을 한번 바꿔볼게요. 자, 여름은요, 모공과 피지가 가장 말썽을 부리는 계절이지만 바꿔 말해서 관리 효과를 가장 체감할 수 있는 계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왜 여름이 모공 피지 관리의 골든타임인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 제가 하나씩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마지막이 제일 중요한 내용이니까 마지막까지 꼭 봐주셔야 됩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여름에 모공이 더 커 보이는 진짜 이유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오해 하나를 풀어드리죠. 자, 여름이라고 모공 자체가 갑자기 막 커지는 게 아닙니다. 다만 더 도드라져 보이게 만드는 요인들이 겹쳐지는 거예요. 첫 번째 이유는요, 피지 분비가 증가됩니다. 기온이 1도 오를 때마다 피지 분비가 약 10%씩 늘어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지가 모공을 가득 채우면 입구가 당연히 벌어져 보이겠죠. 자, 두 번째는 땀과 노폐물입니다. 땀, 피지, 미세먼지, 그리고 선크림의 잔여물까지 이렇게 뒤섞이게 되면 모공 속이 좀 막히면서도 도드라져 보이게 됩니다. 자, 세 번째는요, 열에 의한 탄력 저하입니다. 이게 자외선이나 열은요, 모공 주변의 콜라겐을 약하게 만들어서 모공을 쫙 조여주는 힘을 떨어뜨리게 됩니다. 자, 이게 누적되게 되면 결국은 모공이 이렇게 처지게 되면서 약간 물방울 모양 형태로 연결되면서 모공이 일자형 모공으로 좀 더 보이게 되겠죠. 자, 그럼 지금부터는 여름이 골든타임인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왜 하필 여름일까요? 첫 번째, 막히기 쉬운 만큼 비워내기도 효과적입니다. 자, 피지와 노폐물이 활발하게 차오르는 시기인 만큼 이때 제대로 청소해주면 즉각적인 변화를 체감하기가 좋겠죠. 자, 두 번째는요, 요즘에는요, 다운타임이 거의 없는 시술들도 많습니다. 우리가 모공, 피지 관리 시술 중에서는 불국이나 이런 것들이 옛날에 되게 심했었어요. 하지만 요즘에 이런 것들이 발달하다 보니까 이 다운타임, 붉어지거나 일상생활이 좀 힘든 시기가 많이 짧아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휴가철이나 일상생활 중에서도 부담 없이 받을 수 있는 것이 많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방치하면 흉터로 될 수가 있어요. 자, 여름에 막힌 모공을 그대로 두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좁사여드름, 피지 덩어리죠. 그리고 얘들이 여드름균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염증이 돼서 얘들이 터지면 어떻게 될까요? 모공성 흉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커지기 전에 잡는 것이 가장 경제적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모공을 줄이는 세 가지 황금 법칙을 말씀드릴게요. 자, 요거는 꼭 메모하고 들으세요. 자, 첫 번째는요, 먼저 비우는 단계입니다. 자, 모공 안쪽을 비우는 단계. 모공 안쪽을 비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피지를 감소시켜야 되겠죠. 모공 안을 비운다고 했을 때 우리가 무조건 코팩이나 이렇게 필링처럼 벗기는 것만 생각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이러면 피부의 가장 바깥층에는 다이아몬드보다 중요한 피부 장벽이 있어서 얘들을 계속 마모시키는 거랑 같습니다. 근데 모공이 실제로 넓은 이유는요, 뭐다? 피지이기 때문에 이 모공이 넓은 부위에 매달려 있는 이 피지를 선별적으로 파괴하는 게 중요해서 저희 병원에서는 일단 모공 환자부터 오시면 피지 파괴술을 선행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조이는 단계입니다. 이 조이는 단계의 경우 뭐다? 탄력을 보강시키는 단계겠죠. 우리가 넓어지는 원인을 제거했으니까 모공 주변은 어떻게 돼요? 조여야겠죠. 모공 주위에는요, 이렇게 모공이 있으면 콜라겐들이 이렇게 소나기로 모공을 감싸듯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부분의 밀도를 높이면 어떻게 될까요? 모공이 조여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큐어젯이라는 장비로 주베룩이라는 콜라겐 형성 물질을 이 모공이 있는 층에 얕게 넣어주면 어떻게 될까요? 피부 장벽 손상을 최소화하면서 모공을 좁힐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세 번째, 이게 중요한데요, 유지하는 단계입니다. 우리가 피지가 증가하거나 절이되지 않도록 스스로 관리해주는 단계인데요. 자, 제가 아무리 이런 시술을 해드려도 피지가 그냥 계속 차거나 절유가 되면 막 허망할 정도로 모공이 다시 넓어지겠죠. 왜냐면 모공은 철판처럼 단단한 게 아니라 말랑말랑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피지가 차면 다시 넓어질 수 있어요. 이래서 모공 치료는 답이 없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모공 치료하는 분들은 항상 생활습관 교정을 시킵니다. 그럼 이 생활습관 중에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 메이크업 입자로 모공을 안 막는다. 즉 메이크업의 빈도수를 최소화시키고요. 2번, 피지 자체를 잘 닦아낸다.
즉 모공 안쪽에 피지가 절이되지 않도록 계속해서 충분히 닦아내도록 클렌징 교육을 시켜야 되겠죠. 세 번째는 기초 화장품으로 모공이 막히지 않도록 한다. 생각보다 본인이 땡긴다고 기초 화장품으로 모공을 막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 모공이 넓은 분들은 가벼운 제형으로 자주 바르도록 교육을 해야 됩니다. 네 번째는요, 피지가 증가할 만한 식이 습관을 교정한다입니다. GI 수치가 높은 음식, 즉 혈당을 좀 빨리 올리는 음식들, 기름진 음식들이나 유제품 등을 먹으면 피지 자체가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되도록 안 먹도록 교육시키는 게 중요합니다. 자, 여기서 부심이 여러분들께 제가 강조하고 싶은 순서가 있습니다. 순서가 뭐였죠? 비우고, 피지를 쪼이고, 콜라겐을 유지, 모공이 넓지 않도록. 요 비우고, 쪼이고, 유지하는 이 순서를 지키는 게 핵심입니다. 비우지 않고 그냥 냅다 이 입구를 쪼이기부터 하면 안이 막혀서 오히려 트러블이 생길 수도 있겠죠. 자, 그럼 오늘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름은 피지와 땀 때문에 모공이 가장 도드라져 보이지만 그만큼 관리 효과를 빠르게 체감할 수 있는 골든타임입니다. 비우고, 쪼이고, 유지하는 이 순서를 지키는 것이 핵심이고 무엇보다 문제가 흉터로 돼버리기 전에 미리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집에서의 세안과 그냥 보습만으로 한계를 느끼셨다고 한다면 지금 내 모공 상태가 어느 단계인지 정확히 진단받아 보시기를 권장합니다. 전 다음에도 부심이 여러분들의 건강한 피부를 위한 정보로 찾아올 거고요. 댓글로 궁금한 것들 있으면 피부과 언제든지 물어봐 주세요. 제가 바로 답변 드리거나 다음번 주제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더셀피부과 대표원장 심현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